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교수로 있는 허태균입니다.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사회심리학은 처음인데 사회심리학이 뭡니까? 사회심리학은 인간이 사회적 맥락에 있을 때, 사회적 맥락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21년 동안 심리학을 연구하셨지만 파악하기 힘든 심리는 누구? 제일 힘든 사람은 역시 가족, 특히 아내. 우리 사모님. 네, 약간 부부싸움 이런 거 할 때 이제 심리학을 이용해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은 제가 그거는 당신 무의식에서 무슨 뭘 원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 자기는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 그러면 그러니까 무의식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야, 화난다. 몇 번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러고 나니까 제 무의식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녀분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거는 좀 없으신 편이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네. 그렇게 저를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교수로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수업을 듣고 나오면 그렇게 교수 욕을 해요. 그 아드님께서? 네, 아들이. 어.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야, 듣는 교수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마라. 이제 제가 그러거든요. 가만히 듣다 보면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꼭 끝에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안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는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제 아들한테는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수님의 한국인의 행동 속 숨겨진 심리에 관한 이 강의가 좀 화제가 됐는데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연구한 건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서 굉장히 서구 중심의 어떤 정통 심리학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좀 배웠는데 근데 야, 저게 굉장히 필요하다. 왜는가 하면 기존의 서구 중심의 심리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있다가 이제 모험적인 학문 분야로 옮겨갔다. 네. 오랜 시간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한국인만의 어떤 심리가 좀 있다면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이제 관계주의. 관계주의.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다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내 거를 바꿔줄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자기 메뉴판 보기도 전에 뭐 먹을 거예요? 이러고 물어보죠. 일단 나도 나지만은 물어봐요. 네, 우선 물어봐요. 네, 물어봐요. 뭐 드실래요?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나 가리는 음식이 있으세요?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 마음속에 이미 네가 뭘 시키느냐에 따라 내가 시킬 게 바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영향을 주고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외국 분들은 뭐 먹을 거야를 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냥 딱 보고 본인이 알아서 최근에 외국 분하고 식사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영화에서. 아니, 영화에서. 왜 자기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내가 뭘 먹으러 갔지만 또 남들이 다 이러면 그래 그냥 그거 먹자. 그럼 그게 좋겠다. 맞아요.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예. 관계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배려하는 거 이런 건 되게 좋은 좋죠. 거예요. 예. 예. 그 대신 그 배려가 역으로 뒤집으면 원칙을 깨는 거예요. 이제 줄을 서 있어요. 예. 근데 뒤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먼저 가세요. 이러면 배려죠. 배려죠. 배려인데 그러면 순서대로 간다는 원칙이 깨진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이나 아니면은 집단주의 사람들은 딱 원칙이 정해지면 이대로 해야 돼. 내가 쏠게. 뭐 이런 것도 약간 그 뭐 어떤 좀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관계주의에서 나오는 주체성에 관련된 건데요. 주체성이. 네, 그 뭔가 하면 주체성은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이에요. 이게 집단주의 아마 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네. 집단주의는 조직 속에 묻혀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주의는 집단 속에 묻히는 게 아니라 1대1 관계로 가지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도 영향을 줘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싶어요. 그게 주체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쏠게 이런 것도 뭔가 그런 속에서 오는 나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한. 그렇죠. 뭐 그나마 괜찮아요. 그걸 할 만한 이유가 있는 날이면. 뭐 자기 생일이라든지 진짜 좋은 일이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하게 별 이유가 없는데 자꾸 밥을 사잖아요. 한 몇 번 받아먹고 나면 지가 뭔데?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네, 있어요. 지가 뭔데 희한해. 뭐 아니 뭐 지가 뭐 돈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네, 매번. 약간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막. 이게 이제 그걸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 좀 있는. 아니 이게 저 주체성이 강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이 또 있다고 그래요. 강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거는요, 생각을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창의력이 좋아요. 그런가 하면 원칙이잖아요. 이러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전부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할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이걸 이렇게 사용해? 예. 심지어는 그걸 만든 분도 이런 기능을 그럼 인터넷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제품 개발자도 잘 모르는 사용법을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걸 누군가가 그 만들어내잖아요. 사용자들이 이게 뭐 예. 기가 막힙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왜 처음에 우리가 음식을 가위로 자르는 걸 보고도 외국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죠. 아 맞아. 음식은 칼로 쓰리는 건데 근데 우리는 예. 아니 잘라지는데 이건 뭐 칼이나 가위나 아니 그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면 또 혹시 좀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요. 공사하는데 이렇게 가면 자기가 보기엔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가 있는데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7개면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안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생각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원칙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아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재미없어요. 문제는 말만 하면 괜찮은데 진짜 찾아요. 아 맞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못 찾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에서 많아요. 아 맞아. 우리가 그래서- 참 그래. 아니 그 좀 그 한국인의 어떤 이러한 심리적인 성향이 오늘날 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갈등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경에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제일 화가 나나 하면 내가 영향을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영향을 안 받을 때예요.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냐. 뭐 이거 가지고 사람이 말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뭐, 그걸 사회 전체로 확대시켜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특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경제 발전도 이룩됐지만 동시에 전 세계 유례 없는 사회적 갈등도 유래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근데 사실 그 우리 사회가 뭐 항상 요즘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그 세대 갈등 뭐 여러 가지 뭐 갈등들이 굉장히 좀 많지 예, 않습니까? 예.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좀 갈등이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일종의 환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 저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자꾸. 말은 이렇게 해요. 우리 둘이 사이에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엔 내가 합리적이고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네가 내 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이 설득하는 방법이 보통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면 나 같은 생각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많아져요. 근데 상대방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생각이 머리가 나쁜가? 왜? 내가 알려줬는데 충분히 얘기 다 했는데 야 그거는 그거는 조금 과한데. 아니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 자기하고 생각을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이게 심지어 무슨 충 뭐 이런 인간으로도 네. 취급 안 하는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붙을까 보면 쟤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면 저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 미워하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나쁜 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불구하고 했는데. 했는데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당연한 다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이 왜 미움이나 혐오까지 갈까? 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심리적인 과정을 다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 얘기에 좀 공감이 많이 가긴 가네요. 나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니까. 예. 나와 다르면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냥 다르면 다른 대로 살라고 내버려둬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교수님은 실제 성격이 좀 어떠십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 좀 쿨하시고. 어떠세요? 교수님은 좀. 예. 집요하게 설득하죠. 제가 한국 사람인데다가 교수인데. 멋지시네요. 지금 얘기하시면서 좀 느꼈어요. 나는 합리적이다라는 네. 그 생각이 어느 정도 교수님도 좀 깔려 있구나. 그럼요. 제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확신이 없으면 강의를 못 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 그것도 맞네. 아니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아까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한국인들이 지향해야 될 관계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자. 그게 뭔가 하면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자녀예요. 자녀가 뭘 하면 넌 그래서 어떡하니?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안 된다. 내 나이 때는 안 그랬다. 뭐 내가 학생일 때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최악이거든요. 자꾸 자기 기준으로 자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내 나이 때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그게 언젠가 하면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는요.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손주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은 그러고 노니? 너는 그게 재밌니?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끝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사회가 서로한테 좀 그랬으면 좋겠어. You keep dreaming and dark scheming, yeah you do. I feel like I'm drowning. You're holding me down and 지금 말년 씨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조셉이 전화가 와 있네요. 9시 14분에 전화가 와 있네요. 저도 확진이 돼서 있어봤지만 굉장히 심심합니다. 어떻게 해보니까 잠깐이지만 어땠어요?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고 예.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또 제가 금연 레이스를 또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참을만해요? 참을만한데 그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열받는 게 있을 때 좀 진짜 주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뭔지 알죠.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대수 교수입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뇌과학으로 사랑에 빠진 뇌를 연구하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대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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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 김대수 교수고요. 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유재석 선생님이 저희가 처음 뵙죠? 그렇죠. 처음 뵙죠. 근데 낯이 전혀 안 서르네요. 그래요? 네네네. 언제부터 카이스트 교수님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셨습니까? 저는 2004년부터 만 19년을 카이스트 교수를 19년을. 하고 있고요. 생명과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라고 하시는데 가끔 그런 얘기 들었어. 우리 일생을 살면서 우리 사람이 뇌의 어떤 능력을 20%도 못 쓰고 몇 저도 프로 옛날 싸이월드에서 봤어요. 그죠. 예.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아니 뇌과학자시니까 여쭤보고 싶어서.
예. 사실은 우리 뇌는 항상 늘 전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그 능력을 최대치로는 발휘를 안 합니다. 아,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요? 뇌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예. 뇌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고 과부하가 걸리나요? 예. 그리고 뇌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뇌는 초저전력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그 잠재력을 평생에 걸쳐서 쓰기 때문에 아주 절전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럼 궁금한 게요. 네. 어떤 미친 과학자가 뇌에 쿨링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이거를 뇌를 거의 한 최대한도로 쓴다고 하면은 진짜 사람이 똑똑해질 수 있나요?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뇌 혈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있고 속으로 저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실제로 뇌는 혈관들이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리고 쿨링 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로 이 뇌가 쿨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되게 옛날 사람인데도. 네네네. 아니, 그 뇌과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자죠. 네. 예, 특히 뇌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뇌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데 뭐 중요한 역할이 뭔지는 잘 혹시 그 새로운 회사에서 지금 적응을 잘하고 계시나요? 뭐 나름은 하고 있죠. 예. 예. 그 생물학적인 적응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손을 번식했을 때 적응을 잘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왜 동물원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그 동물이 그 환경에 적응에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예. 적응할 수 있도록 예,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가요? 예, 그게 제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사랑에 빠진 뇌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이거 아마 솔깃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동물이 생존을 하고 적응을 한다는 의미가 그게 인간적인 의미에서 이 배우자와 이런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적응의 차원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늘 갖고 연구를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사랑은 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고 저희들은 늘상 그렇죠. 배워왔는데 이게 좀 머리로 사랑 이게 좀 약간 그 좀 혼란이 오거든요. 예, 그렇죠. 원래 그리스 학자 중에서 실제로 심장이 이렇게 뛰니까 사랑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심장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철학가 중에 그 알크메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보니까 눈에 시신경이 뇌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이게 감각을 느낀다. 그러니까 심장을 뛰게 하는 거는 뇌다.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제가 유재석 씨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거는 모든 국민의 뇌 속에는 지금 유재석 신경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유재석 신경. 그래서 늘 만나요. 저도 있거든요. 네, 늘 만나요. 그래서 어색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레코딩하면은 측정을 하면 유재석 신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교수님? 그럼요. 옛날에 미국 과학자들이 실제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흥분하는 신경을 발견을 해서 클린턴 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적이 있어요. 클린턴 신경. 와 이것도 유재석 신경. 유재석 신경. 없는 사람 없죠. 유재석 신경. 와 이거 참. 이말년 씨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랑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랑은 저도 어디서 막 주워서 들었는데 예. 아직 그 방법을 해독을 못한 어떤 화학 작용, 그 어떤 조건에 맞는 사랑 그 화학 작용인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종족 번식을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을 잘 풀어서 이제 전달되는 것 말로 설명이 어렵네요. 그래서 아직도 해독이 안 됐다. 근데 사실 정답입니다. 진짜요, 교수님? 이거는 대단한 나는 속으로 야 저런 짓도 생각을 하나? 그 뇌의 기원과 역사와 그 현재 상황을 아주 압축해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진짜요? 네. 나 너무 황당한데? 저도요 사실. 뇌가 만들어내는 생물학적인 사랑은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대상이 없어도 나의 반쪽을 만나고 싶다. 예, 그런 간절함. 간절함. 그런 간절함. 그런 상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보통 성호르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요. 예,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원래는 눈이 4개고 입이 2개고 귀도 4개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네, 왜냐하면은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반쪽을 만나서 완전한 모습이 눈이 4개. 만들려고. 네 개를 만들려고. 그렇죠. 그 신비한 힘이 뭘까? 나의 반쪽을 만나려는 그런 에너지. 그 에너지가 어디 모여 있냐면 뇌의 시상하분하는 부위에서 예, 그런 신호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생존과 적응에 관련된 그런 신호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금사빠라고 하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생존과 번식에 좀 더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어떤가요,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들 평소에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까 고민하는 건 똑같은데 예. 좀 그 기준이 좀 낮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금방 저 사람도 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고백을 하고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빠지고. 그 몸 안에 결제 시스템인데 도장 막 찍는 결제 시스템이 있네요. 통과. 네. 이거 정말 좋은 답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저 3점. 침착맨 지금 감정이 막 통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예요? 의사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빠지고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사를 결정하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 결정이 좀 빠르신 분들도 있고 좀 느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랑의 그 2단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드디어 대상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연애하는 동안에는 또 뇌의 상태가 또 달라집니다. 그때는 뇌에서 특히 그 도파민이라든지 교감신경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몸에 신체의 변화가 생기죠. 늘 그대를 만나면 심장이 뛰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맑게 보이던 세상이 이 대상을 만나면 주변이 뿌옇게 보이는 아웃포커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그거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콩깍지가 실제로 있는. 그럼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뽀사시한 그런 효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효과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와. 근데 꼭 경험을 못 하셨습니까? 지하철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 뿌옇게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고. 없으셨습니까? 아이 뭐 없다. 없었어요? 없다고 하면 또 이상해지는. 아까 막 주변이 막 뿌옇지도 않던데. 근데 우리 뇌가요 원래 주변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메라를 보고 계시면요 주변이 사실은 다 뿌옇게 보여. 거기 집중해서 보세요. 맞아. 진짜 그러네. 근데 주변은 뿌였습니다. 주변이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 이거 눈 하나에 구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거나 내가 몰입의 대상을 찾거나 거기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재석 씨가 그걸 경험 못한 거는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주변을 이렇게 했어요. 교수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어. 이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에이, 그러면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내가 몰입하는 대상이 나오면 그거 당연히 그런 거죠. 저도. 아니 이게 좀 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제 아까도 우리 침착맨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이 뇌를 조종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뇌를 관찰해 보면 마약에 심취했을 때와 같이 비슷한 뇌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도파민 신경회로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회로가 또 작용을 해서 이게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는 세로토닌이. 세로토닌이. 그래서 나 자신도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래서 콩깍지라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씌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 바뀌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되겠죠. We would laugh like nothing mattered in the long run. In the long run, going 그 사랑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왜 서로 또 다투고 그러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단계는 유효 기간이 길게는 17개월, 짧게는 한 1년, 평균 한 1년 내외로 그런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 뇌가 워낙에 에너지를 많이 쏟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그렇게 몰입하다가는 수명대로 못 살겠죠. 건강이 나빠지고. 사랑도 너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거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게 뭐 사랑에 어찌됐든 유효 기간이 있다. 유효기간 끝났거든요. 1년에서 17개월이니까. 그죠, 끝났죠. 저 결혼 이제 10년 됐으니까. 근데 또 그걸 또 순순히 그렇게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것도 오늘 TV 보시면서 또 과학적으로. 연인 사이에 뭐 부부 사이에 또 얘기 또 많이 오고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인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사모님한테 실제로 교수님이 사랑의 유효기간은 1년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고 근데 교수님도 요 질문에는 영원한 사랑은 상당히 없어. 좀 멈칫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 기간이 명확하진 않은데 아니 아까는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이라고. 상대방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배우자가 나 정말 사랑해? 뭐 이렇게 얼마나 사랑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잘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상대방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을 해야지 뭐 그냥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아니 1년이 지났잖아. 아이 나 사랑해? 17개월이 지났잖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낭만적인 사랑의 그 유효 기간이 기간은 있고 있다.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시작된다. 그렇지. 2차 사랑, 2차 사랑.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 2차 사랑.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 그 감정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어떤 뜨거운 불타오르는 막 미치겠는 그런 사랑은 유효 기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그죠. 자, 이것을 뭐 사랑은 뭐 1년에서 17개월 사이 끝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하자 쓰러져. 맞아요.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진짜. 공포의 외인구단 그 오해성은 네. 공포의 외인구단 그 오해성은 네. 그 엄지에 대한 사랑이 진짜 지극해가지고 그래. 한 몇십 년 갔거든요. 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엄지만 바라봐요. 아, 그러네. 근데 그거는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그 둘의 어떤 사랑이 양쪽의 어떤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었을 때 그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 오해성 씨는 그 실존 인물은 아니에요. 실존 인물. 제가 볼 때는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오해성 씨요?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이게 만화 스포라서 설명을 해드리기 좀 어려운데 오해성 씨는 정상이 아니에요. 야, 내가 공포의 외인구단 진짜 좋아해서 지금도 그 책을 집에 있는데 정상이 아니다? 오랜만에 그 노래 듣고 싶네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애착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심장도 뛰지 않고 이렇게 신체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데 그 뇌 속에서 연결이 형성이 됩니다. 예, 마치 유재석 신경이 생기는 것처럼 뭔가 내 이제 뇌 속에 배우자 신경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은 신경의 연결이다. 궁극적인 사랑은 그렇게 이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괜히 없으면 허전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섭섭하네요. 뜨겁지는 않지만 없으면 섭섭하다 그러니까 이거 좀 보통 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해서 오랜 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애착의 단계에서는 옥시토신하고 바소프레신? 네. 이거 뭐 어떻게 검출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어떻게? 옥시토신은 원래 모유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옥시토신이 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랑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뇌 신경 회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옥시토신이 그런 사회적인 신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요. 또 바소프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우자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쥐에서 바소프레신을 유전자를 없애게 되면은 쥐가 막 외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바소프레신 유전자를 강화시켜주면 이 바람을 피던 쥐들도 가정에 충실하게 되고 예,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 사람한테도 바소프레신을 주사제로. 이거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회로에서 정교하게 작용을 해야지요. 예, 그냥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혈관의 이상이라든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사랑에 관한 것을 뇌과학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흥미진진해요. 맞아요. 그요? 우리끼리 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푸는 경우 사실 이건 좀 귀한 기회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감성적으로 이게 맞아 이렇게 근거 없이 말하는데 그렇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이제 납득이 왜냐하면 되는 거죠. 깻잎을 우리 그 말년 씨가 그때 나와가지고 깻잎을 잡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랑 내 애인과 셋이 밥을 먹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못 떼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내 애인이 친구의 깻잎 떼는 걸 도와줘도 상관없다. 아니다. 그건 기분 나쁘다. 근데 사실 이 깻잎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고귀한 행동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깻잎을 엄마가 벗겨주잖아요. 엄마가 밥 먹을 때. 그죠 알죠. 깻잎 하나에 너무 복잡하다 과정이. 되게 디테일해요. 되게 디테일해요. 그럴 거면 깻잎 안 먹고 말지. 근데 맛있잖아요. 그걸 뇌각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걸 내가 쪽으로 설명해주세요. 설명 돼요? 일단 젓가락을 활용해서 깻잎을 뗀다는 거는 정말 그 뇌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당 근육 숫자라는 신경을 하게 되면은 거의 기가헐츠인데 이건 5손가락과 기가헐츠요? 예, 이거 5손가락을 이용해서 젓가락까지 하는 거는 테라헐츠의 그런 프로세싱이 필요한 테라헐츠. 정말 그 고도의 몰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 배우자나 내가 사랑하는 옆에 있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는 한마디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만큼 마음을 쓴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거기 순간에 몰입하면 안 되죠. 이쪽에 몰입을 하고 있으면 자기 배우자에게 몰입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근데 나는 아무리 이게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이게 이차처럼 들어가나요? 뭔가 이렇게 조금 상대방의 공궁에 빠졌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건 이건 본능이지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하는 건 좀 인간적이지 않지 않느냐.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깻잎이 저도 생각한 거예요, 교수님. 지금 물러설 생각이 저도 없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깻잎이 2장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3차원 깻잎이 지금 2차원으로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런데 뇌가 뗐는데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먹었어요, 상대방이. 근데 내가 이 깻잎을 잡고 있잖아요. 네. 이건 또 내가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맞죠.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걸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운명적으로 붙어있던 깻잎을 한 장은 그분이 드시고 한 장은 내가 먹었다는 게 교수님 이건 좀 약간 비약이에요. 로맨티스트세요. 네? 로맨티스트. 제가 봤을 때는 보면은 입장이 깻잎 떼주는 거 본능이다 편이고 본능이지. 뇌의 명령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봤을 사람 때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뭔지 알겠다. 정리됐다. 드디어 복잡한. 이 복잡한 프로세스가 예. 정리가 됐어. 배우자의 성향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행동이다. 즉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가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예. 하면 본능이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러나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상호간에 이해도가 있는 커플이다. 그렇다면 해도 된다. 즉 알아서 잘 눈치껏 하시라. 길게 이어진 논쟁에 오늘 방점을 찍네. 이게 이제 실연의 상처, 이것 또한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이말년 씨한테. 좋아요. 돌고래가 예. 물 위로 뛰어오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돌고래를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계속 생각나죠? 나는데요? 예,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렸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예.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 의식한 것 때문에 의식하려는 게 계속 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줘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식하지 않으려는 것이 이미 의식하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거 한마디로 말하면 메타인지라고 그래서요. 메타인지요. 예, 아는 것을 아는 기능이 메타인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메타인지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과거의 기억을 계속 소환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뇌는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제 포장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약이란 얘기예요. 포장 기능. 예, 포장 기능.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이별을 경험했을 때 그거를 나를 무시했다거나 뭐 나를 사랑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뇌과학자로 아무리 뇌를 들여다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봤더니 뇌가 확장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뇌 속에서 나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일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기적인 행동인데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희생을 하는 거고요. 사랑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뇌의 그런 영역의 확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나 중심에서 굉장히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잖아요.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분들이 그 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랑이 확장돼서 결국에 나의 개념이 이렇게 확장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다음 평균 성인 남성의 인체 기관을 무거운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뇌, 췌장, 심장, 폐. 무거운 순서대로. 저는 심장이 제일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폐가 무거울 것 같아요. 폐가 무거울 것 같고 그다음에요. 뇌, 그다음에 췌장. 뇌, 췌장. 예. 정답은요. 뇌, 폐, 심장, 췌장입니다. 뇌하고 심장이 바뀌었네요. 아니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야, 이거 저는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제가 전에 풀어봤거든요. 예. 이게 촬영하고 지나간 데는 풀도 안 자라겠어요. 와, 너무 어려워. 너무 독해 진짜.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장기 실종 아동이 600명이나 되고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성인 장기 실종자 가족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형우야. 병순아. 형광아, 이제 엄마 너무 힘들어. 상렬아, 엄마야. 저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사시던 분들이 전부인가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종 가족을 찾아준 대한민국 실종 수사의 권위자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교수님께서 그 실종된 가족분들을 좀 찾아주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야. 2017년도 경찰청 실종수사 지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예. 지금 현재 백석대학교로 와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종자를 찾아서 공식 기록에도 이게 등재가 됐다고 그래요? 공식 기록에는 좀 부끄러운데요. 이제 가족을 많이 찾다 보니까 주변에서 몇 건인지 좀 확인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3,700건 됐고요. 미국 월드 레코드 아카데미에 네. 세계 최고의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제가 퇴직할 때 2017년도였거든요. 네. 5,600건 되고. 와. 우리나라에 좀 실종자가 이렇게 많은가 싶을 정도로 네. 10집 건너 한 집 정도가 이상 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10집 건도 한 집이요? 예. 전 진짜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보통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절차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종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되면 코드 제로 아동 실종 사건 40분 경과 인근 순찰차 지원 바람. 경찰청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을 하거든요. 예.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자료를 전국에 있는 그 경찰들이 다 보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백화점에서 없어지면 백화점을 닫고 또 공원이면 공원 문을 닫고 아이를 찾는 거거든요. 네. 저도 이제 딸 아이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막 사라지면 실종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저희가 그 13년도부터
사전 지문 등록을 시행합니다. 아, 그래서 맞아요. 아이의 인적사항, 부모 인적사항을 전산에 남겨서 그 아이가 없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바로 찾는 거예요. 파출소나 경찰서 안 가더라도 지문 등록 앱 치면은 앱 사이트가 뜹니다. 앱이 다운 받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바로 할 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의 그 1년 정도 되면 98%는 찾는데 한 2%가 문제입니다. 2%를 못 찾거든요. 그래서 그 2%가 이제 장기 실종자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올해 2%지만 매년 2%가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많은 숫자가 되고 그렇군요. 힘들죠. 네. 그 교수님께서 주로 저 장기 실종 사건을 좀 담당을 하셨다고요. 30년 이상 된 건들을 많이 찾아. 30년이요? 예. 그걸 어떻게? 좀 무모해야 됩니다. 일단 뭐 머리로 생각하고 하면 못 나가거든요. 그렇죠. 현장을 나가봐야 되거든요. 제가 갔던 게 뭐 강원도 산골 마을, 폐가, 운막, 또 기도원, 염전 뭐 다 가봤죠. 그런데 많이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 사시는 분이세요? 네. 산 지 오래되셨어요? 예.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혹시 모르세요? 이 집에 할머니도 오래 사셨어요. 그래요? 근데 올라갈 때 못 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자꾸 들여다보면 안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건 관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게 단서더라고요. 그 실종자분들을 찾기 위해서 편지도 많이 쓰신다고 그래요. 이제 사연을 가지고 사람을 찾는데 편지를 제가 13년도에 13만여 통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많게 보낼 때는 3,500에 4,000통도 보내거든요, 일주일에. 할 거 있는 건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별명이 불나방이었다고. 예. 원래 불나방은 막 불 보면 막 뛰어들잖아요. 그냥 뛰어들죠. 그죠. 매일 출근할 때 마음이 뭐였냐면 나 오늘 옷 벗는다. 오늘 내가 뭐 조직의 마지막이 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이게 맞는 거다. 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막 뛰어들다 보니까 불나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적당히 하게 되면 나야 편할 수 있겠지만 적당히 하다 보면은 이 진짜 실종 가족분들은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제가 이제 5년 정도 수사를 계속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하고 끝까지 갑니다. 5년이 지나니까 지치더라고요. 앞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어머님, 도저히 나 못 찾겠어요. 이제는 5년도 됐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나도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했더니 그 어머님이 막 우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사님,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하고 우시는데 제가 그 순간 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못 찾겠다, 포기한다는 말은 그날 이후로 안 했어요. 그분들 가정을 보면 뭐 아이를 잃어버리고 거의 뭐 풍비박산이 되고요. 또 직장도 그만두고 또 심지어는 평생 뭐 전국을 돌아다니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은 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춰 있어요. 모든 생각들, 생활들. 아이를 잃어버린 것 동시에 부모님 이성을 상실할 정도.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헤매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 시점에 머물러 있어요. 뭐 50년이 되든 60년이 되든 그 시점에 머물러서 늘 아이를 그리워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게 마음이 아프게 만들죠. 아니 이게 이제 전국으로 밤낮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사실 그 우리 교수님 스스로 좀 돌볼 시간도 좀 없으실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먼저 미안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우리 막내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빠가 7시에 오더래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원래 12시 이후에 와야 되는데
7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애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들한테. 저도 다른 뭐- 집도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집처럼. 건강도 건강이지만 그게 제일 미안한 것 같아요. 형님. 예. 솔직히 제가 2017년도에 3월에 백석대학 교수로 가게 되면서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주변 동료가 우리 애들은 방치한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학교 가서 가르치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도저히 양심에 찔려가지고 애들을 모아놓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 아이들도 내 자식처럼 가르쳐야 되는데 양심에 걸려서 내가 아이들 못 가르치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용서를 좀 빌고 너희들이 용서를 해준다면 내가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다 이해하고 용서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저기 우리 아드님 따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저기 이렇게 좀 아버님의 모습을 쭉 지켜봐 오셨을 텐데 좀 어떠셨는지. 어릴 때는 저희를 외롭게 만들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철없을 때는 이제 다른 가족을 찾느라고 저희 가족을 안 챙기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크고 나니까 이제 제일 외로웠던 사람이 아빠였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 많은 우리 실종 가족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나 그러니까 정작 그 내 가족에게는 그런 만큼 시간을 많이 보내줄 수 없었던 그런 뭐 미안함. 예. 아니 이게 저 뭐 상봉할 때의 그 진짜 장면이야 반가움과 동시에 참았던 눈물이 뭐 앞을 가릴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상봉 현장 하면 와 이렇게 하고 막 껴안고 반갑다 기쁘다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가다 보면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 현장에 있는 저는 심장이 미어져요. 아파요. 그냥 아파요. 그냥 그 상황이 좀 시간 지나서 얘기하고 엄마야 아들이야 하면서 껴안고 울거든요. 이제 아파서 울고 그다음에 기뻐서 울고 그러니까 아픔과 기쁨 뭐 막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곳. 아니 교수님이 찾아준 가족분들이 그 내일 상봉을 해요? 네, 내일 상봉을 하는데요. 또 내일 또 상봉을 합니까?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밥 한 공기 먹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살, 5살 때 남의 집에 막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이렇게 보내졌는데 주문진의 여관에서 늘 그 집 주인집 아이를 봐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문진에는 이제 뱃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야, 너 이렇게 하지 말고 나 따라가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간 곳이 중국 그 하얼빈 쪽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중국까지 가셨어요? 예,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결혼해서 이제 살던 중에 그 한국에서 오신 분이 그분을 보고 이분들은 주문진에 왔다고 하니까 옛날에 딸을 잊어버리고 찾았던 그 사람 너희 부모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들 주소를 적어 갔는데 이제 그 이후로 자기 몰랐는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은 그 갔던 분이 편지가 왔다. 너희 부모가 누구고 당신에게 얘기하면 한국으로 도망갈 것 같아서 안 보여줬던 안 보여줬다. 당신 아빠 이름이 김만혜나 김만용, 당신 이름이 김옥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날부터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딸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 찾고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5년 전에 저한테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옥년이라는 분 이름, 그 김만혜나 김만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문진 뭐 구석구석을 5년 동안 다 다녔죠. 이야. 혹시 어르신 뭘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옛날에 그 사람 찾는 것 때문에 왔는데요. 할머니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여기에? 나 예. 서울서 왔어요. 아, 서울서 오셨어요? 네. 혹시 어르신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혹시 옛날에 김만용 씨라고 살지 않았나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주문진 면사무소 옛날 서류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 서류를 보던 중에 김홍년이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그거를 찾아서 이제 확인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맞다고 나옵니다. 예. 그분들이 드디어 내일 만나는 예, 내일 만납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어머님. 네. 아이고. 우리 딸. 네. 네. 예. 형님 나오네. 엄마, 엄마 동생이야. 안녕하세요, 언니. 아이고, 건강하세요? 야, 네. 내 동생 어른가고. 네, 맞아요. 언제 만나야지. 야, 동상도 어쩌나 무사하고 있으면 네. 내가 이제 갈 거냐. 예, 코 있는데 이런 데가 언니를 많이 닮았어요. 혹시 좀 그 실종자 가족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건강하시라고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정을 꼭 잘 지켜야 된다고. 왜냐면 찾고 보면 건강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요. 가정이 다 흩어져 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는 가족도 소중하잖아요. 잃어버린 가족에 올인하다 보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잊어내시라고. 따뜻했던 사람이 이제는 소식조차 알 수 없네요. 이름조차 이건술 교수님은 2013년 미국 월드레코드 아카데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종자 가족을 찾아준 인물로 등재됐는데요. 다음 중 기네스북에 등재된 적 없는 인물은 1번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그룹 BTS. 2번 잃어버린 30년으로 최단 기간 히트곡 부분에 오른 서른도. 3번 24시간 동안 데드리프트로 최고 중량을 들어올린 김종국. 4번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최다골을 넣은 이동국. 정답은요? 김종국입니다. 자, 김종국 씨. 3번 김종국. 정답은 3번 김종국 씨 맞습니다. 정답!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자,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여기 온 김에 네. 약속을 좀 해봤어요. 약속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대법원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다음 몰라도 되지만 뉴스를 100% 이해하려면 이런 단어. 아유,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미리 좀 얘기를 드렸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에 여기 좀 어학당에 다니시는 세 분이 계신데 네. 미리 좀 부탁을 드리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앉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브라라고 하고요. 저 알제리에서 오고 지금 서강의 6급을 다니고 있어요. 6급? 네. 본인의 급마다 한국어 트레이닝마다- 수준에 맞는 네.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서 온 로타라고 합니다. 저는 1년 반 전부터 서강대학교 다니고 지금 5급 다녀요. 1년 반 됐는데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지금 없으십니까? 30년 넘게 살았는데도 지금
아니 저분이요? 아니 예, 아, 저요? 예. 아, 저요? 아니 아, 예, 30년 넘게서 아직 자기 의사표현을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스테파노라고 하고요. 4급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6급, 5급, 4급.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선배님 뭐 6급, 5급, 4급. 저 1급. 1급이죠? 몇 급? 3급? 저는 한 3급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국어를 왜 이렇게 전공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제 아내 한국 사람이라서 아이 둘이 갖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 아내랑 비밀로 한국어로 말할 수 없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이와 아내분만 한국어로 얘기하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공부를 해. 내가 다 알아야겠다. 그래서 한국어. 미리 어쩐지 2년 반 안에 굉장히 빨리 배우셨다 했는데 어떠세요 좀? 예. 소리도 좋고 발음도 아주 좋아서 나도 이 언어 배웠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아니 사실 우리는 늘상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분들의 느낌은 어떨지 어떻습니까? 한국어가 첫 느낌이 좀 어떠세요? 동남아시아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중국어하고도 일본어도 배웠어요. 근데 그래요? 일본어는 딱딱하고 예, 그럴 수 있죠. 네, 중국어는 완전 싸우기. 약간 그런 완전히 좀 이제 그런 식의 하다 그런 보니까. 느낌이라면. 네, 한국어는 더 귀엽고 부드러워서 느낌이 더 좋고 그리고 그냥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우리 한국어가 조금 더 친절한 느낌을 받는 그 뭐 예를 들면 그 문장이라든가 단어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그래요. 이런 게 좀 친절한 느낌이 좀 드시나요? 네. 이탈리아어에도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절한 느낌이 있는 그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없어요? 아니 그래요라뇨.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잘 모르죠. 번저르노 이런 거. 발음이 좋대요. 야 번저르노. 발음이 좋은데. 아니 이탈리아가 네. 굉장히 리액션 좋은 나라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이런 리액션을 좀 평소에도 많이 하시나요 이탈리아 분들? 네, 그렇죠. 이게 약간 싸울 때 많이 하던데. 이거는 좀 싸울 때 많이 하시던데.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네. 야 자식아. 그걸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한국어 얘기를 조금 더 좀 하자면. 예. 한국어 신기한 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빠른 부분하고 느린 부분 섞어서 말하는 게 신기해요. 빠른 부분하고 느린 부분 섞어서 얘기하는 거. 네. 뭐죠? 자기들은 모르게 그냥 가끔은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느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다가 빠르게 얘기한다.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수업에 대해서 아니면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수업 시간이 오늘 여기 왜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하다가 갑자기 그랬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구나. 형, 그래도 제가 어제 갔는데 그거 민석이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뭐 하고 먹어야 되지? 이렇게. 강한 부분 그리고 대. 다시 엄청 빠르는 대가 있구나. 대 아니면 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더래. 그럴 수도 깜짝 놀랐다. 이제 알았다. 알았어. 아니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해피투게더 녹화할 때 그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하시더라고. 혼잣말하는 게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리모컨이었으면 리모컨이 잠깐만, 어디 리모컨이 갔나? 어디 갔더라? 아하, 오늘 내가 몇 시에 만나기로 했지? 내가 약속이 있네 오늘. 이걸 깜빡했네. 아유 이 바보. 실제로 이런 거 없어요? 이탈리아에 없습니까? 이탈리아에서 혼잣말하면 뭐 사람들이 아마 사이코라고 생각할 아니 그러시더라니까. 그래요? 아니 혼잣말을 안 하신대요. 독일도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하죠. 예를 들어서 거울 보면서도 오늘 한번 잘해보자. 자, 화이팅! 네네. 뭐 이런 거 우리는 그거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냥 한국인들은 하는 거 봤어요.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안 해요? 이거 하다 발가락 뜨면 아우 이걸 왜 여기다 이런 거 안 해요? 그거 좀 욕하는 거죠. 이거 이탈리아어로 혹시 됩니까 이거? 아마 그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좀 어떻게 한번? 아니 저도 한번 보고 싶어서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다니까 좀 이해가 믿기지가 않거든요. 일어나서 하세요. 많이 도와주시네 또. 혼잣말하면 사람들이 아마 사이코라고. 일어나서 하세요. Ma non mia che male. 이런 느낌?
그 외국어로 들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스테파노 씨는 하면서 굉장히 좀 어색하지 않아요? 스테파노 씨 약간 좀 어색하네요, 본인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까요? 그 단어 특히 어려워요. 외우는 단어 중에 아직도 헷갈리거나 진짜 어려운 단어 뭐가 있습니까, 로타 씨는? 대기만성 이런 단어, 그냥 한자 관련된 단어가. 대기만성. 대기만성은 뭐 저도 뭐. 뭐 대기만성 혹시? 제가 좀 이거 설명하는 게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게 대기만성 아시죠? 네, 알아요.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네. 네,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굉장히 좀 준비를 잘하면 만성 필요? 네. 만성 필요하시죠? 만성 필요. 대기만성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대기만성. 좀 열심히 노력하지만 좋은 결과 처음부터 안 나오지만 나중에 빛을 본다. 그렇죠. 좋은 결과가 나올 좋을 것이다. 거예요. 제가 그야말로 대기만성형 어떤 예능인이지 않을까. 만성 대기 아니에요? 토크 만성 대기. 네. 여전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토크를 알아들으세요?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뭐가 어렵냐면 우리나라가 옐로우 오면 노란색이잖아요. 어디든 딱 되는데 우리는 누르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뭐 노랗다, 누렇다, 뭐 표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좀 힘들어요, 스테파노도? 네, 단어예요. 비슷한 의미 갖고 있는 단어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 이거 써야 돼요? 언제 다른 거 써야 돼요? 이거 좀 헷갈려요.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참여하다, 참석하다, 그렇지. 참가하다. 참여, 참석, 결혼식에 참여입니까? 참가입니까? 참석입니까? 참여하다? 참석하다. 안 돼요? 참석하다. 회의에 참여하다인가요? 그렇죠. 회의에 참석하다. 와, 어렵구나. 어려워요. 혹시 단어 중에 좀 제일 발음이 어려운 단어라고 할까요? 뭐 읽다, 밟다, 닮다 이거 다. 그래도 발음이 정확하시네요. 오, 발음이 좋으시다. 로타 씨도 혹시 발음이 어려운 거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거 그 의 글자예요. 네. 의. 왜냐면 이 의. 글자 하나인데 그 발음이 완전 달라요. 학생의 가방, 의사, 그 의 다른 발음거든요. 학생의 가방. 맞아요. 스테파노는? 시읒? 예. 사다. 싸다. 사다. 좀. 이거죠. 물건을 사다. 네. 싸다. 싸다. 이거 약간 싸다는 더 걸리셔야 돼요. 싸. 싸다. 그렇죠. 물건을 사다. 물건이 싸다. 싸다. 아니 혹시 나도 모르게 좀 평소에 자주 쓰는 한국말 같은 거 있을까요? 음식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음식이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어떤 언제 밥 먹을까요? 어디에서 먹을까요? 오늘 회식할까요? 이런. 어디에서 밥 먹을까요? 우리 언제 회식할까요? 들으시는 한국어 중에 조금 약간 제일 이렇게 좋아하는 단어? 나는 이 단어를 들으면 뭐 따뜻한 느낌이다. 뭐 내가 참 좋아한다.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아유, 뭐 한말을 잘하시니까. 안녕? 드라마 너무 보는데 안녕 그 단어는 항상 들어서요. 사랑말? 느낌 좋아하니까? 사랑을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저도 오늘 I say you 써 있는 거 항상 사랑해요 이런 거 단어 제일 너무 좋아요. 고소하다. 사전에 검색하다 보면 번역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꼭 살다 보니까 배우게 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식이 고소해요? 누룽지? 땅콩? 생김새 좀 예쁘지 않아요? 인정? 저 인정이라는 말 자주 써요. 인정. 가장 좋아하는 단어 우리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읒. 정. 정. 왜 이 단어가 가장 좋으세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정말 실제로 표현을 하고 몸으로도 표현하고 친절하고 착해서 저도 외국인이지만 혼자도 이렇게 외로운 느낌을 들지 않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정이 많은 거. 야. 자, 이제 로타 씨. 오? 오, 많이 좋아하시네. 뭐지? 사랑. 좋아하는 단어 혹시 스테파노는? 네. 네. 정, 사랑. 거? 거기. 거시? 오. 거시기? 거시기? 아니 거시기? 네. 아니 왜 거시기를? 변하니까 그 이름 잊어버리거나 뭐 모르거나 그 거시 들어서 이런. 내가 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좀 떠오르지 않을 때, 뭐 좀 약간 그럴 때 거시기. 네. 거시기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아요. 네. 야. 아니 혹시 그 한국에 와서 좀 가장 좀 그 놀란 거라고 할까요? 뭐가 좀 있으실까요? 뭐 좀 신기한-거나? 인터넷 가격. 인터넷 가격. 네. 기가 조금밖에 봤는데 왜 그렇게 비싸요? 진짜. 네. 비싸다고요? 기가 네. 얼마 받지도 않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네, 비싸죠. 번저르노. 맞죠?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싸요? 예. 네. 아니, 왜 이렇게 비싸요? 대한민국에 근데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빨라도 비싸죠. 왜 빨라도 비싸요? 이탈리아는 이거보다 훨씬 쌉니까? 그렇죠. 근데 훨씬 더 느려요. 아니 잠깐만 스테파노. 네. 거기 느려서 싼 거잖아요. 아니 그 차이가 얼마 정도예요? 지금 그럼 스테파노가 이탈리아처럼 속도가 그 정도예요. 근데 가격은 싸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처럼 가격이 조금 이탈리아보다 비싼데 속도가 빨라요.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한국? 한국인 한국? 인터넷? 아 그래 좀 비싸요. 왜냐면 빠른 거 쓰다가 느린 거 쓰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오, 맞아요. 문제를 푸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자, 하나 선택. 이거라고요? 10월 9일. 10월 9일. 10월 9일. 잘못 선택. 자, 문제 드립니다. 것 같은데?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다음 중 한글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1번 한글은 만든 사람, 시기, 원리, 목적이 기록으로 남은 세계 유일의 문자다. 2번 북한에서는 한글날을 가갸날이라고 부른다. 3번 한글은 세종대왕이 홀로 직접 만들었다. 4번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다. 다음 번 어떻게 생각해요? 3번? 3번? 잘못된 거예요? 3번은 한글은 세종대왕이 홀로 직접 만들었다. 원래는 그냥 100% 아무 통 없이. 100% 직접 만든 거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학자들이라고. 학자들이라도 그 뭐지? 성경관 그거. 자 그러면 몇 번? 두 분, 세 분이 동시에 얘기하시면 하나, 둘, 셋. 3번. 3번. 잠깐만. 안보라 씨. 어디 것 같은데? 3번? 네, 잠시만요. 예. 스테파노 굉장히 좀 침착하네요. 사람이 매우 침착해요. 처음에 그냥 만드는데 그 다음에 학자들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학자들이랑 처음부터 만든지. 지금 막 한국어를 막 이렇게 회의하시니까. 아니 처음부터 혼자 했어요. 자 이제 5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은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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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글은 세종대왕이 홀로 직접 만들었다. 맞으시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2번. 북한에서는 한글날을 가갸날이라고 부른다. 홀로 직접 만든 게 맞습니까? 아, 네. 처음부터 그냥 혼자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만드는 다음에 학자들이랑 회의하고 그거 그 초소도 만들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배우고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확히 한글은 세종대왕이 홀로 직접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만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이거 3번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100만 원 상금 못 받으시기 아쉬울 수 있지만 깔끔하게 뽑아서 여기서 좋은 상품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또 스테파노.
아 혹시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한 분씩. 아브라 씨부터. 아브라 씨부터 오케이. 직접 보겠습니다. 아브라. 아이스크림 모자. 아이스크림 모자. 자, 우리 로타 씨요. 저는 럭셔리 선글라스 세트. 럭셔리 선글라스 세트. 자, 마지막. 스테파노 씨. 스테파노 뭐 하나 좀 좋은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스테파노. 토스트 백팩. 아, 오늘 상품이. 좀 얇으신 게 많이 나왔네요. 예, 한번 위에다가. 예. 위에 써봐도 되나요 이게? 네네. 괜찮아요? 귀엽네. 귀엽다. 아, 로타. 자 그리고 다음에 선글라스 세트. 일단은. 이거 좋은 거네. 케이스가. 오늘 얇은 선글라스 아니네요? 근데 가벼워요 가방이. 이거 되게 좋은. 케이스가 가벼워요. 럭셔리하게 보이는데요? 럭셔리하게. 하나 둘 셋. 와. 감사합니다. 이제 기분에 맞게 기분에 맞게 이렇게. 예. 오늘은 좀 노래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돈을 써야겠다 하면 이거 촬영 되겠다 하면 이걸로. 자, 토스트 백팩. 아, 우리가 좋은 선물이 있거든요. 아, 근데 오늘 선물이 더. 아. 한번. 예, 백팩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의상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신다 근데.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려요. 이렇게 또 세 분이 함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진심으로 한국에서 좋은 추억만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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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저 학생분 중에 몇 분만 만나뵈려고요. 예. 아, 여기 선생님, 어르신들이 공부하시는 여기 교실인가요? 진짜 이렇게 그 초등학교 시간표처럼 진짜 되네요. 있네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머, 아이고. 어머,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이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주사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가방은 저희 주시면 제가 이쪽에. 가방이 두 사람 거라 엄청 무거워요. 두 분이 한 가방을 쓰시는 거예요? 네, 내가 못 짊어져서. 오! 와! 이 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안에. 어휴. 이거 너무 무거운데, 이거요? 예, 두 사람 거를. 아유. 아니, 그 두 분은 그럼 저 부부신가요? 네. 그러시구나. 근데 어떻게 이 학교를 알고 이렇게 두 분이 함께 다니게 되신 거예요? 동네 언니가 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갖고 그 언니가 야, 우리 이런 데 학교 있는데 갈래? 그래서 언니 그런 데 있어? 그래서 눈이 번쩍 뜨었어요. 그래갖고 양은이란 초등학교를 저희가 왔어요. 그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초등교육을 다 이렇게 못 받았죠. 그 당시에는 좀 초등학교에 다니시기가 뭐 여러 가지 좀 집안 사정도 있고 그 힘드셨었군요. 네, 많이요. 우리 저 남편께서도 좀 그렇습니까? 네, 저는 배운다는 것은 1학년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갔다가 그 뒤를 못 갔어요. 초등학교 학교에. 1학년을 문 열고 들어갔다 그 이후로 학교를 못 가셨어요? 왜요? 이제 회비 때문에도 그렇고 돈이 이제 그 뒤로부터 계속 일만 한 거죠. 아니 그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뭐 8살 아홉 살. 정도, 9살 8살, 정도, 9살. 8살, 9살인데 아니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돼지기고 속지고면 깔비에다가 소매기고 이게 다 많지요 일이. 나중에 좀 나이가 드셔서도 내가 좀 언젠가는 학교를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하셨었던 겁니까? 그때는 또 한참 일 이제 이렇게 살라고 보니까 둘이서 이제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숨이 풀리니까 이제 이 학교를 알게 되고 그래서 좀 다니시게 되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한글을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제대로 좀 배우시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좀 한글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셨어요. 아이고 많이 있었지요. 어떤 일이 좀 있으셨어요? 예. 처음에는 은행에 가서 돈 찾는 것도 이게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쓰는 줄도 모르고. 저쪽 하나하나 하려면 또 이거 좀 써주세요. 저 몰라요. 그렇게 나무손이 빌려야 됐고 나무손으로 말을 해야 됐고 이 글씨란 게 그래요. 외식도 가끔은 좀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한식 같은 거, 예. 백반이나 그런 것밖에 더 먹어요. 알기 쉽게 우리가 먹는 밥이니까. 아, 그냥 백반 주세요, 그냥. 짜장면집에 짜장 하나 주세요 하고. 근데 이분은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할게요. 뭐냐면 우리 내식을요. 아, 뭐 대단하십니다. 치고 나가시네요. 아, 예. 내식을요. 우리는 안 하고 살았어요. 애들 학교 졸업하면은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맞아요. 게 최고였고요. 예전에는 뭐 그랬어요. 그리고 살았는데 우리 애들이 언젠가 이렇게 햄버거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는 햄버거 이거가 참 맛있다. 그래서는 이게 뭐니? 그랬더니 맥도날드인가 그래요. 그래서는 그래? 그래갖고 그 롯데리아들 가서 맥도날드를 달라고 하니까 없대요. 아이고, 이거 참. 그래서 왜 없어요? 했더니 아줌마 고기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그래. 아유. 근데 딱 둘이서 먹는데 그 맛이 아니죠. 이 맛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전해서 너 지난번에 사온 게 그게 뭐니? 그러니까는 엄마 거기서는 안 팔아. 그렇죠. 이게 회사가 다르니까. 예. 저기 했는데 지금은요 어디 가서 이거 뭔데 이거 좀 해주세요. 이제 당당히 조금 말이 돼요. 아, 우리가 다 속이 시원하다. 아 진짜. 이제 더 이상 롯데리아 가서 맥도날드 찾는 게 이제는 없습니다.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이제. 아 진짜 왜 이 사람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를 왜 하셨는지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여사님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맛깔나고 재밌게. 이게 참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가장 곤란하실 때 혹시 좀 뭐 있으셨습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저 있죠. 내가 땅에 묻힐 때까지 잊지 않는 감옥이 내 인생에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제가 고향이 전라도예요. 네. 전라도인데 12살에 서울에 상경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상경을 하셨어요? 네. 상경을 해서 나무집살이 있죠? 나무집살이를 했어요. 워낙 그때는 먹는 거고 뭐고 다 아꼈을 때잖아요. 네. 저는 한겨울에 방에 불을 안 넣었어요. 아니 먹는 밥도 지인집과 나는 밥이 틀렸습니다. 지금은 걔도 그렇게 밥 안 줘요. 동태 그 대가리를 자르고 몸통아리는 집진이 먹고 대가리하고 보리쌀하고 푹 끓입니다. 큰 소다 끓여서 놔두면은 겨울에 꽁꽁 얼어요. 얼죠. 꽁꽁 얼은 밥을 그냥 먹으래요. 뜨거운 물도 안 보여, 못 보게 하고 그냥 먹으래요. 그렇게 먹고 덜덜덜 속을 떨면서 방을 들어가서 잠을 잘란대요. 눈물밖에 안 났고 추워서 잠이 안 와요. 안 오죠. 그 생활을 한 3년간을 하다 보니까 위에 손이요 다 얼어가지고 이렇게 보여. 그 당시에 글을 알아요, 뭐를 알아요. 편지를 쓰고 싶어도 글을 모르니까 편지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내 주변 누구에게라도 좀 알리고 싶은데. 네, 엄마 부모들한테 편지를 해야 되는데 그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생활을 이 생활을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겠군요. 지금도 엄마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오빠가 마치 왔어요. 한 3년간을 연락이 안 다니까 오빠가 왔는데 그 오빠가 나를 보고 묘순아 당장 가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안 된다고 걔는 2만 원 주고 사왔다고. 2만 원 주고 사왔다고 하면서 안 된다 하니까 3년간은 당신이 부려먹어서 10,000원을 치고 내가 10,000원을 드릴게요. 그래서 10,000원 치고 저를 데려다가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그 두부 순물에 이 손이 꽁꽁 얼었다겠잖아요. 다 그냥 거의 뭐 예, 예. 오셨으니까. 예. 거기다 넣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뜨끈뜨끈한데 다른 사람은 넣지도 못해요. 근데 나는 손발이 다 꽁꽁 얼어가지고 그렇게 넣으면은 시원하셨군요. 시원하고도 이 손에서 지금도 그런 흉이 이런 데 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든 때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진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 당시에 내가 좀 글을 알았더라면 이 소식을 좀 누구에게 전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좀 한스러웠다는 얘기신 거죠. 그럼 혹시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저요? 그게 이제 소개로 인해서 만났어요. 좀 얘기가 조금 약간 부드러워집니다. 예. 아이고, 다행이네요. 제가 또 사랑 이야기 좋아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사랑 이야기는 뭐 너무 좋아해요. 소개가요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앞에서 이 사람 누나가 살고 있었어요. 앞집에. 예. 앞집에 살고 있어서 내 모습 하나를 다 지켜봤잖아요. 예. 그래서 앞집에 누나가 아가씨 이러는 내 동생 있는데 한번 볼래? 그래서는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아버지야. 그게 그래서 창녕까지 아가씨가 갔어요. 직접 가셨어요? 네. 예. 첫인상 어떻습니까? 인상 때문에 해서 결혼했죠. 너무 좋으셔서? 예, 인상 때문에. 얼굴 인상이 천사 인상이에요. 이게 지금도 약간 지금도, 웃는 상이세요. 약간 아니 첫인상이 좀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근데 저는 감당은 못했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게 꾸미고 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하고 이제 바라만 보고 있었지. 그런데 누가 적극적으로 좀 내가요. 뭐라고요? 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우리 둘이서 살자. 둘이서 살자 해갖고 보증금 없는 월세 2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아궁이 하나만 딱 있고 방 하나 있고 쬐끄만 방.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지금은 너무너무 성실하게 살아서 이렇게 양혼을 왔죠. 그런데 진짜요. 내가 적극적으로 반했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얼굴 상. 얼굴이라기보다는 얼굴상. 예. 웃상, 천사상. 예. 야, 이게 참 진짜 좋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으시는데 이거 안 좋으시겠어요? 지금도 부르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우리 신랑. 뭐라고 부르십니까? 저는 자기야 하고 또 자기야 해요? 자기야 해요? 자기야 해요? 자기야 나 안 해요. 자네. 자네. 우리 자기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야 하시길래. 참. 아니 이 학교에 첫 등교하던 날 혹시 기억이 나세요? 알죠. 어떠셨어요?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이 학교를 왔어요. 왔는데 어머 학생 수가 쫙 있어요. 엄청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많어?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저희가 방학 때나 말 때나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학교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감사하고 우리 같은 사람 눈을 떠서 보게 해준 게 감사하고 내 마음을
어디다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 조건이 넘칩니다. 네. 여사님이 그 입학 소감을 쓰신 글이 있다고 그래요? 네, 가방 속에. 가방에 있습니까? 거기 있어. 예, 그걸 한번 좀 보면 될까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월 5일 나는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재미있게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우리들은 강당에서 교장 선생님과 첫 만남을 하며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설렜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나처럼 공부를 못 배운 친구, 어르신, 동생들도 이렇게 많구나 하며 정말 나처럼 공부를 못 배운 친구, 어르신, 동생들도 이렇게 많구나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얼굴들, 아주 좋아하는 우리 모두는 교실이 배정하면서 반이 갈라져 각각 교실로 갔습니다. 같이 앉아 열심히 공부하며 행복하게 하는 도중 6월 10일 넘어져 무릎을 다쳐 119 차로 병원에 가 수술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얼마나 상심하면서 울었던가. 지금은 5학년, 고학년이라 하니 부담이 크면서 잘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됩니다. 한문과 영어, 글도 잘 모르면서 수학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고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앞으로 중학생으로 가야지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매일매일을 보내겠습니다. 2019년 3월 7일 박묘순 올림. 박묘순 올림이라고 이렇게 쓰셨네요. 여기 뭐 뒤에 또 칠공주집 이야기라고 칠공주집 맞이 내 나이 12살 나는 전라도에 서울에 상경했다. 칠공주집 이야기. 칠공주집 맞이 내 나이 12살 나는 전라도에서 서울에 상경했다. 나무집 살이 식모로 왔는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생했지요. 내 밥은 동태머리 넣고 보리쌀하고 같이 삶은 밥, 겨울에 냉방 불 없이 잠을 자야 했지요. 진 아주머니는 아저씨와 싸움만 하면 뼈쭉 구두로 내 발등을 밟으며 내 발은 부어 올랐다. 상상만 해도 눈물이 흘러 내린다. 주인 아주머니는 아저씨와 싸움만 하면 뼈쭉 구두로 내 발목을 밟으면 내 발은 부어올랐습니다. 상상만 해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글을 몰라 편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도 늦깎이 학생 공부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 여사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아니 그 지난 일인데 왜 둘이 싸우고 엄한 사람 발을 밟습니까? 열이 받네요 정말. 저기 한마디 하시죠 이제. 뭐라고요? 그때 못했던 얘기 좀 하세요.
그 저기 주인집 부부한테. 이제 지나간 일. 잘 살면 되지. 아니 잘 살면 되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한- 잘못된 거죠. 한마디 해야죠. 예, 그건 알아야죠, 알기는. 그때 못했던 얘기 좀 하세요. 아줌마 어느 곳에 계실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나를 내 얼굴을 보면 아줌마는 알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아주머니가 나한테 행했던 것은 아실 겁니다. 아줌마 편안한 마음으로 잘하고 사십시오. 우리도 잘하고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그게 저 그렇게 됐는데도 그 뭐 나쁜 말 한마디 안 하시네요. 예. 아니 혹시 우리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뭔지 한번 단어를 요거를 이제 자음과 만들어주세요. 모음을 조합을 해서 한번 만들어 주세요. 태종 씨부터 한번 볼까요? 네. 봐. 봐. 없네. 박. 나오는 거지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지요. 박묘. 여기 있구나. 인천 없네. 그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까? 네. 아 왜요? 항상 나를 옆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럼 해주니까 좋은 일만 있고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 지켜나온 게 다 이렇게 이 사람 때문에 사는 거거든. 아니 혹시 어머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냥 할 얘기는 앞으로 무한 건강하기를 바란다. 맞습니다.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 마음의 짐이나 이런 거 좀 벗고 이렇게 재밌게 사시는데 요 인생 길게 사셔야죠. 예, 두 분이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예, 혹시 좋아하는 단어 한번 해보실까요? 그럴까요? 이것도 뭡니까? 리을 찾으세요? 네. 리을? 여기 있습니다. 예. 사랑? 예. 니은이 없어서 지금 그죠? 요거를 일단 이렇게 해서 쓰시죠. 네. 그래서 니은을 실. 하하. 다 챙겨주네. 뭐가 필요하십니까? 너무너무 이거 뭐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신랑 너무너무 네. 너무 이제 너무가 없는데 요걸 이제 어머니 거 잠깐 이름 떼겠습니다. 너무 그다음에 뭐라 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돼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돼요. 사랑해요. 행복하게 삽시다. 야, 이걸 좀 이제 부러뜨려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해요. 행복하게 삽시다. 네, 더 이상 저희가 여기 정말 사랑하거든요. 혹시 뭐 100만 원이 생기면 꼭 좀 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글쎄요. 우리 신랑 못 한 번 해줄까? 100만 원 다요? 날 위해는 뭐 쓰고 싶은 거 없으세요? 나보다도 우리 신랑. 아유, 참. 신랑 못 한 번 해주고 우리 건강하게 약 한 번 해먹으면 좋겠네요. 예? 정말. 자, 문제 드리죠. 자, 제가 한번 문제를 드릴게요. 두 분이 상의하셔도 됩니다. 다음 속담에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이것 없다. 10번 찍어 안 넘어.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여자 없다. 여자 없다. 오늘 수업에서 배우신 거. 오늘 학교 수업에서. 학교 수업에서. 네. 예, 참 잘 한번 두 분이 상의를 해보세요. 상의만 해보세요. 자 갑자기 아이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를 시간 한번 잠깐만. 아유 정답이나 다른 건 없는데. 수업에서 배운 게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문맥을 잘 보세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 뭘 찍습니까? 이거를 잘 도끼로 찍는데. 네. 도끼로 나무 안 넘어 도끼로 찍어서 넘어간다? 그건가? 그건가? 볼까? 1번째가 안 빨리 안 넘어간다. 나오네. 공부의 글. 뭐 지금 얘기들을 잘 하시고 계셨거든요. 되셨어요. 좀 전에. 네. 예. 도끼로 무엇을 찍어? 나무 찍어? 발등을 찍는다. 근데 그러면 이제 부상이 커지고. 도끼로 발등을 찍으면 이거 이제 10번 찍 도끼로 10번을 찍을 수가 없고. 이거는 뭐 수술로도 안 돼요. 10번 찍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예. 다른 거 새로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하신 것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끼로 뭘 찍어? 나무를 찍는 거지, 나무. 나무를 찍는 거지, 나무. 아니지. 도끼로? 다른 거 찍지 마세요 이제. 자기야. 발등 안 돼요. 지금. 왜요? 가만 있어. 다른 거 찍지 마시라고. 예. 어머니만 찍으시라고. 도끼로 뭘 찍는 거거든? 도끼로 넣으면 나무를 찍어서 저기 넘어뜨린다는 거죠. 아니, 도끼로? 그것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교수 씨. 자, 우리 아버님 한번 믿어봅시다. 예, 자. 아버님 믿어봐요.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3. 안 나와. 아니 아까 아버님이 말씀하신 걸로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은요? 나무 없다. 자, 도끼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자, 만약에 맞으면 사람 없다, 나무 없다. 자, 정답은 이 말 있어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 자, 아까 정답을 나무로 하셨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이거는 정답으로 이제 못 바꿉니다. 사람이 아니. 안 돼요. 못 바꿔요. 자, 이제 못 바꿔요. 그거는 반칙이기 때문에. 네, 자, 정답은 나무 정답입니다. 나무. 아유. 자, 100만 원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발등 얘기하셨을 때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너무 놀랐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두 분은 진짜 사랑꾼이시네요.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지를 못했죠.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가스 때문에 땅바닥에서 굴러가지고 막 그런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뽀뽀해 주는데 가만히 계시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나도 해야죠. 멋지셨어요. 네. 자, 하나, 둘. 어때요? 하나, 둘, 셋. 이거 돈 꼭 챙겨가세요. 저희가 또 준비한 선물인데 이게 학용품 세트. 아이고, 이거 저희 얼굴이 새겨진 에코백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100세까지 삽시다. 우리 하면서 평생 공부합시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러고 우리 둘이 약속하고 있어. 젊은 커플들처럼 카페에서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하셔야죠. 그런 데는 안 가봐서 몰라. 그런 기회가 온다면 또 모르지만 이제는 또 어떻게 앉아서 하겠어요. 커피. 예. 모카 커피란 것은 있어요? 베이컨 미국산, 노젠 까리보니나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설렘이에요. 옛날에는 못 누렸던 거 누리니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과 나는 지금이 새로운 세상
하늘을